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인공지능 집적단지가 착공됐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4천억 원을 투입해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 생태계가 집중 조성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확진자가 50명을 넘어서면서 위중증 환자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리고 광주 전남학교 109곳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여수와 광양 주민들의 암 발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1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산단과 광양제철소에서 배출된 유해 물질이 원인이라고 주민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장성군민들이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예산을 반납하기로 한 질병관리청을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센터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가 첫 삽을 떴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4천억 원이 투입되는 AI 집적단지에는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와 창업, 인재가 집약된 인공지능 생태계가 집중 조성될 예정입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혁신 거점 광주. 광주 첨단 3지구 4만 7천여 제곱미터의 국가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이 시작됐습니다. 2024년까지 4천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실증시설, 창업 공간 등이 들어섭니다. 데이터를 수집해 저장하는 댐인 데이터 센터는 세계 10위권인 88.5 페터플로 규모로 집적단지의 핵심 시설입니다. 또 인공지능 반도체를 테스트할 수 있는 AI 실증단지와 77개의 기업이 입주할 창업단지도 만들어집니다. 이곳에 모아지는 데이터는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완전히 개방돼서 각종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다양한 산업들을 육성할 것입니다. 디지털 뉴딜 등 국가 정책 사업의 하나인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는 지난 2019년 국가 균형 발전 차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집적단지 착공에 앞서 지난달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인공지능 지역 확산 추진 방향에 따라 2025년부터 29년까지 2단계 사업도 이어가기로 확정했습니다. 광주가 누구나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국가 인공지능 인프라 역할을 하게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미래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핵심 거점이 될 인공지능 집적단지 착공과 함께 광주가 AI 중심 도시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AI 집적단지의 착공으로 첨단 3지구의 개발 공사가 첫 발을 내디딘 만큼 나머지 개발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주거상업지역의 개발 대행사 선정에서 불거진 특혜 논란을 잠재우고 토지 보상 협의를 순조롭게 맞춰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AI 집적단지 착공식장 앞에 모인 첨단 3지구 토지 소유주들과 원주민들이 토지 보상 금액에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주 개척 보장하라!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9일 토지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에게 사업 초기보다 높은 8천여억 원의 보상액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주변 시세가 급등해 이 보상금으로 이주가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월출동 부지도 평당 60만 원에 저희가 보상 협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돈 가지고는 주변에 여기서 한 발짝만 가도 땅값들이 거의 80에서 85, 100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 협의가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첨단 3지구 부지 조성 사업도 차질이 빚어지게 됩니다. 이번에 착공한 AI 집적단지가 조성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업이 들어올 산다는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첨단 3지구 개발 대상지 360만 제곱미터 가운데 32%인 118만 제곱미터는 연구 산업용지로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전자 가전 산단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주거 상업 배후 단지 조성도 사업자 선정부터 특혜 논란이 빚어져 정주 여건 마련도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계획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검토 용역을 저희가 지금 맡길 준비를 하고 있어요. 부지 조성 공사는 올해 말 착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핵심 시설인 AI 데이터 센터 조성은 첫 삽을 떴지만 첨단 3지구 부지 조성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2천여 개의 AI 기업을 유치한다는 광주시의 계획은 제속도를 낼지 우려됩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다음은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주말 이틀간 191명의 확진자가 나온 광주 전남의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에선 오후 2시 기준 52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1명이 추가 확진돼 학생과 교직원 등 400여 명에 대해 전수검사가 실시됐고 목욕탕과 학교, 학원, 외국인 교회 등 생활 밀접 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확진이 이어졌습니다. 전남은 1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여수의 한 초등학교에서 2명의 확진자가 나와 7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 중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위중증 환자도 오늘 새벽 0시를 기준으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코로나19 위중증 병상 39개 가운데 26개가 차면서 가용 병상은 13개만 남은 상태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광주 전남 100여 개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여수 지역 전체 학교가 원격 수업을 시행하는 등 코로나19 집단 감염 여파로 광주 전남 109개의 초중고교에서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홍보 활동을 진행하는 등 교육청과 연계해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과 광양제철소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산단 밀집 지역으로 대기 중에 유해물질 농도가 짙은 여수와 광양 주민의 암 발병률은 어떨까요? 2018년 기준으로 10만 명당 여수 342.2명, 광양 348.7명입니다. 당시 전국 평균은 315.9명으로 여수와 광양이 전국에 비해 9.5%가량 높은데요. 하지만 주민들의 암 발병률과 산단의 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지금은 개인적인 건강 문제로만 취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암 발병 실태를 특별취재팀 이형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생을 여수시 묘도동에서만 살아온 81살 이창림 씨. 이 씨는 10년 전 혈액암에 이어 3년 전에는 위암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타 지역에 사는 가족들에게는 아무도 암 병력이 없는데 자신에게만 잇따라 나타나는 암에 이 씨는 산단 유해물질 영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암 있는 사람이 없었고 나만 있었지. 환경의 영향인 게 틀림없지 하면 우리가 볼 때. 연마을에 사는 김모 씨. 68살의 김 씨는 5년 전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건강을 많이 회복했지만 여수로만 돌아오면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좋지 않아 타 지역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도 집에 갔다가 간혹 한 번씩 갔다가 오면 확실히 다릅니다. 공기가 여기가. 역시 느낍니다. 산단 주변 마을 주민들은 암으로 투병하거나 숨진 이웃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참 또 그랬지. 가만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이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전부 폐암인게. 실제 암 발병률을 보면 여수와 광양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모든 암 발병률이 10%가량 높습니다. 150여 명이 거주하는 여수의 한 마을의 경우 광양 제철소가 생긴 뒤 암으로 숨진 사람만 26명에 달한다고 주민들은 증언했습니다. 돌아가시기에는 아까운 나이도 있고 또 뭐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지만은 시청공단이나 간영 제철에 의한 어떤 나쁜 물질에 의해서 되지 않을까 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 이후 산단 주변 마을 주민들에 대한 건강 역학 조사를 뒤늦게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원인을 밝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과거에부터 거주했던 사람들을 역추적해서 조사하는 방식이 추가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 존재 여부조차도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산단 주변 주민들에게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환경성 중증 질환들. 주민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위험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국가 차원의 심뇌혈관 질환을 통합 관리하는 국립심뇌혈관센터의 장성 설립이 백지화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미 올해 첫 예산 44억 원까지 확보가 돼 있었는데 질병관리청이 갑자기 센터 규모를 문제 삼으며 예산 집행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질병청을 규탄하는 범군민 걸기대회까지 열릴 정도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입니다. 장성역 광장에 군민 500여 명이 가득 찼습니다. 국립심뇌혈관센터 건립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장성 나노산단 부지에 들어설 센터 건립 관련 예산 44억 원을 올해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인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즉각 이행하라! 이행하라! 국립심뇌혈관센터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전라남도와 장성군이 14년 동안 설립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정부 예산 44억 원이 배정됐지만 질병관리청은 센터의 규모가 현재 490억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1,900억 원과 직원 570명 규모가 돼야 한다며 예산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국립심뇌혈관센터의 규모를 더욱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질병청의 분석대로 1,000억 원이 넘는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국가재정법상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사업이 또다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혹시 정부가 바뀌면 백지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또 부산권에서도 그렇고 호시탐탐 조직을 확대를 빌미로 삼아서 그쪽으로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 내에서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양 한평 영광장성 지역구 이계호 의원과 유두석 장성군수는 서울에서 김부겸 총리와 면담을 갖고 예산 집행을 당부했지만 질병청이 입장을 바꿀지는 미지수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호남 방문을 앞두고 선대위 지도부가 당 심장부인 광주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오늘 광주를 방문한 우원식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각 지역위원회를 차례로 방문해 왜 이재명인가 대선 승리의 길로 가자를 주제로 강연을 이어갑니다. 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도 내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 전남 지역을 돌면서 각 지역 기초 광역 의원들을 만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에 나섭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도 내일 광주에서 열리는 고 조비오 신부의 기림살 나눔식에 참석한 뒤 여수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지세 결집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 전남을 방문할 예정이며 28일에는 민주당 광주시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합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이 10대에서 30대 인사들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해 선대위를 대폭 쇄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기존의 중앙선대위 체계를 반영한 현역 의원 위주의 구성에서 벗어나 마을 활동가와 영화 감독, 고등학생 등 10대에서 30대 청년 10여 명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시당 위원장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현역 의원들도 상임 고문으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라선에 수서행 SRT를 올해 안에 투입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국토교통부가 SRT 206호 차량을 정비한 뒤 연내 전라선에 투입할 계획을 세웠지만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오는 25일로 예고한 총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선 전라선 SRT 투입이 철도 통합과 별개의 사안이고 지역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SRT를 신속히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광주에서 30년 넘게 이용되던 보육원 통행로가 건설 사업을 이유로 폐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는 지난 20일 봉선동의 한 보육원 통행로가 경고 안내문과 함께 철제 구조물로 가로막히자 주변 상가 부지를 활용해 임시 통행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통행로는 사유지로 보육원 측이 지난 1987년 이후 34년간 땅 주인의 양해를 얻어 사용해왔지만 최근 건설 시행사가 매입을 추진하며 사유재산권 행사를 이유로 통행로를 폐쇄했습니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재난지원금 10만 원 지급안의 시의회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광주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광주시민 1인당 재난지원금 10만 원 지급을 위한 1,338억 원의 예산안 심의안을 재정 부담과 선심성 등으로 인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오늘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행자위는 다음 달 2일 재난지원금 10만 원 지급안을 상정해 심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오늘 광주 전남 지역은 강한 바람과 함께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최고 기온이 8도에서 11도 분포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았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으며 예상 적설량은 1에서 3cm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도 광주 3도, 목포 4도 등 0도에서 5도 분포로 오늘보다 춥겠습니다. 오후에는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와 함께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광주 전남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돈 벌어 이자도 갚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의 지역 중소기업 경영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2020년 말 기준 광주 전남 중소기업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은 취약기업의 비율이 광주가 41.3%, 전남은 39.7%로 조사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은 대형 숙박 음식업에서 취약기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확진된 전남 지역 가금 농가들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3개 농장 모두 농장 출입구 통제가 미흡하고 출입 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소독을 소홀히 하는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결정했습니다.